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우리 농촌이 빠르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2024년에는 농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농부, 청년 농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그렇죠. 식량 안보가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농촌에 새바람을 불고 있는 김철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82년 양평 출생의 김철환 의원.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4.27 연합회장, 한국 4.27 중앙연합회장, 한국농수산대학 현장교수, 경기도 4.27 후원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과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 중앙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는데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농업과 환경을 기조로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하겠다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농사짓는 도의원이십니다. 주인공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포 출신 젊은 도의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사짓는 도의원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외모는 절대 굉장히 하얗신데요. 감사합니다. 뭐 요새 젊은 농부들도 워낙 이제 외모 관리 좀 신경 쓰고 있어서 많이 이제 네.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네네. 요즘 추수철인데 어떻게 좀 수확을 하셨는지요? 네, 뭐 좀 태풍 때 조금 피해가 좀 있었는데 김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한 2번째로 제일 피해가 좀 컸습니다. 300헥타 네. 이상이 좀 도복이 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그 젊은 농부 김철환 의원님의 좀 양력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농업을 전공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농업 전공하셨고 양평에서 축산업 경영을 하셨고 또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단체 4.27 연합회장까지 또 역임을 하셔서 지금도 김포에서 또 쌀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어 오셨고 저는 그 자연스럽게 농촌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어쨌든 그 4.27라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4.27 활동을 하면서 이게 농업 농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지속 보존이 돼야 되는 이유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감하고 그다음에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4.27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젊은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젊은 농업인들이 얼마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농업에 큰 꿈을 갖고 농촌을 지키고 그다음에 미래 소비자들 양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농부가 직접 정치에 이렇게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임위도 딱 맞게 농정해양위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을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 분야인 만큼 그만큼 큰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의원님의 활동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양평에서도 예전에 축산업도 경영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시작한 이후에 연천, 김포까지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감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경기 북부 임진강 라인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살처분한 두수만 해도 7만 8천 도, 약 8만 도 와. 가까이 네. 되는 예.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방적 살처분이기 때문에 좀 과할 정도로 이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DMZ 부근의 항공 방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강 네. 하구에 있는 항공 방제, 그다음에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가지고 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질병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소비도 좀 많이 줄고 있는데 사람에게 절대 무해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좀 같이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화제를 좀 돌려보면요. 경기도 농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김포도 신도시 생기면서 또 이제 개발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거죠. 농지가 있어야만 농민도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접에 있는 서울, 인천과 좀 다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도의 제일 큰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농업과 환경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농업이 단지 농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 도시민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 이제 논이 한 10만 헥타, 그다음에 밭은 한 8만 헥타 정도 돼서 한 18만 헥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8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이 한 7만 8천 헥타, 그다음에 약 2만 6천 헥타르가 감소해서 감소율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전국의 감소율이 16%인 걸로 비교했을 때 네. 경기도가 좀 또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연에 대한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수, 수질 정화 뭐 여러 가지 뭐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다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지에 대한 소중함, 그다음에 농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농업에 대한 정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농지가 없으면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생각이 제일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식량 안보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굉장히 농지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건데 또 대안으로 경기도만의 그 농업 직불금을 이야기하셨어요. 관련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민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직불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금이 농지에 대한 보상금이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맛있는 쌀, 그 최고의 품질 쌀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단연 이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경기미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마 생산비 쪽으로는 제일 높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나 뭐 토지에 대한 대금도 그렇고요. 근데 농지에 대한 감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농민의 소득 불안정 이게 제일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을철 이제 추수철이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 네. 농민들은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동일한 아마 걱정을 할 겁니다. 내년에도 이 농사를 계속 지속해야 하나, 네. 오히려 매립을 하고 뭐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텐데라는 고민들이 앞서게 되거든요. 네. 농민들이 소득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지속성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겠죠. 네네. 경기도는 광역 단체 중에서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농지에 대한 보상, 경영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한 9개 광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시행이 됐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실행이 못됐다고 하는 거는 경기도의 농업 정책이 과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었나라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현재 직불금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경기도만의 농업 보상, 네네. 농지 보상금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먹는 쌀 중에 유독 일본 품종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쌀이 맛있다는 뭐 인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쌀이 더 맛있지 않나요? 경김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품종이 거의 다 일본의 품종이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 품종을 가지고 우리 땅에서 재배를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품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토종 품종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일본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품종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미가 맛있는 건 토양과 수질과 뭐 기후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일본 품종이 조금 많이 선호가 됐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인지도 네네.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쌀 하면 쉽게 고시가리, 네. 그다음에 추청 뭐 이렇게 쉽게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맛있는 쌀이다라고 이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이제 소비를 하고 계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생산된 종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맛드림이라는 품종도 있고요, 참드림이라는 품종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지도 싸움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 그러면 농민이 그거를 심었을 때의 소득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형 RPC들이 이제 수매를 하게 농민들이 직접적인 판매를 안 하고 이제 수매를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네. 농협에서도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일본 품종들만 쉽게 수매를 하고 그렇군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가격에 대한 편차를 좀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많이 나왔고 저 또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만의 품종이 개발이 되게 있고 밥맛도 월등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만의 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드림 참드림. 네, 맛드림 참드림. 네, 정말 맛있습니다. 뭐 기회가 예. 되신다 그러면 예. 꼭 쌀 사실 때 품종이랑 뭐 그다음에 품종을 꼭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렇군요. 다 뭐 이제 포장지만 보고 사시는데 네네. 혼합 막 이런 거는 경기도만의 쌀이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트에서 쌀을 살 때 네. 경기비를 사긴 사거든요. 근데 품종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그쵸. 이제 앞으로 품종을 딱 봤을 때 이게 경기도의 품종이구나, 우리의 품종이구나. 이것도 알고 고르면은 정말 좋겠네요. 네, 뭐 한 가지 좀 덧붙여드리자면 국내산보다는 정말 경기도의 쌀들은 예를 들어서 김포, 네. 뭐 아니면 지역의 이름을 넣던가 경기도의 이름을 넣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도정 일자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천의 그 뭐 임금님표, 대왕님표 쌀. 김포는 뭐죠, 브랜드가? 김포 금쌀, 예, 김포 금쌀. 금쌀입니다. 네. 이거 홍보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농업과 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해양부 부분이거든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김포의 대명항이라고 있습니다. 대명항 준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15억 원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쓰일 예상이 있는지요? 예. 유일하게 김포가 이제 바다, 해양, 그다음에 농업, 축산, 그다음에 산림업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곳입니다. 경기 북부의 유일한 지방 어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이제 128척의 어선과 한 3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젖새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쭈꾸미, 네. 꽃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수도권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당일 판매, 어획한 이제 싱싱한 수산물들을 이제 판매장에서 일반 시민분들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갯벌의 퇴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선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부장교 설치를 좀 하고 어업인들이 조금 더 활동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갯벌 퇴적을 막는 이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갯벌 퇴적량이 생각보다 좀 빨리 쌓이고 많은 양이 쌓이게 돼서 일단 임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여의 좀 용역 기간을 거쳐서 갯벌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조금 아쉽지만 1년 동안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어업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국가 어항
이제 조금 더 대명항이 발전하려 그러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고 집행부와 논의하에 국가어항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가어항 추진을 위해서 이제 간담회도 열었고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항이 한 50만 명 이상이 지금 찾아와 주시고 계신데 많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다양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가어항이 좀 지정이 되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조금 같이 올 수 있고 네. 어민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화 중심에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과의 교류에 있어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평화 관광 어항으로 다시 매김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이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대명항이요, 좀 예전부터 유서 깊었던 그런 항구였어요. 조선시대부터 수도 한양을 지키는 그런 국방의 요새이기도 했고, 물류 수송에 중요한 항구였더라고요.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에 대하축제인가요? 네. 열리죠? 네네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무래도, 네.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국가 어항으로 이게 다 된다면 그런 기반 시설 인프라들이 많이 좀 설치되고 50만 명 더 찾아오겠죠. 좀 불편함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예. 좀 길도 많이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전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네. 개선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화 누리길도 지금 조성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관광과 함께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국가어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쭈꾸미 좋아하는데요. 쭈꾸미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 같이 가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지역구 김포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통진읍, 양촌읍, 대곤면, 월곤면, 하성면을 맡고 계신데요. 난개발이랑 또 공장 증설로 인해서 좀 몸살을 앓고 계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김포하면 김포평야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김포평야가 많이 사라지게 된 게 현실이죠. 네. 아무래도 좀 난개발로 인한 공장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악화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게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존에 생긴 것들을 다시 바꾸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일단 제일 일선으로 막아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포시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3년간 한 500건, 700건, 900건 이렇게 점검이 많이 늘어났고요. 대신에 이제 민원은 절반 이하로 이게 감소하는 효과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이제 사실 열심히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단속은 강화하되 열심히 이제 환경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한 60억 원이 넘는 부분들이 이제 대기 환경이라든지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만 잘 보존되면 더 이상 악화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의 농지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농업을 지속하는 것만이 환경을 지키는 제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사회 과목이었나요? 늘 등장하는 평야 이름이 김포평야인데 그 평야들이 조금은 없어지고 또 난개말 문제까지 이렇게 대두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좀 아프다. 뭐 개발이냐 보존이냐 참 동전의 양면 같은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임기 내에 꼭 해결하고 싶은 현안들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임기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넘어버렸고요. 제가 시작할 때 단어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단연 농업, 그다음에 평화, 이제 청년이었거든요. 경기도만의 이제 농업 정책을 만드는 게 제일 1순위의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후계 농업인 육성, 그다음에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제
경기도가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경기도로 계속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또 이제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북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경기도만의 평화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특히 또 김포가 지금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단 1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네. 에너지가 느껴지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쪽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좀 경기도의 청사진이 밝지 않을까 든든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수상 기록이 있는데요. 네. 우리 김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이어가셨는지 지난 7월에 전국 의정대상 받으셨어요. 예.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또 경기 농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좀 이렇게 좀 내놓으셨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특위, 네. 민생실천위, 또 청년대책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예. 젊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청년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회취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아마 지금 활동하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농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좀 남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또 농사도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돕고 있는데 저도 꼭 한번 농사는 꼭 짓고 제 손으로 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힘낼 수 있게 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지어가지고 우리 쌀 잘 심어서 잘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께 네. 좋은 우리 쌀을 이렇게 좀 공급을 해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맛보게 해주세요. 예, 제가 한 포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요. 젊은 도의원으로서 열정만큼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열정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인 만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시민분들의 내용을 경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역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농사짓는 정치인, 또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멋지게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0대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1차 산업인 농업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만나본 김철환 의원처럼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농업은 블루오션이고 또 우리의 미래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